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위 행위를 하면 몸이 약해진다. 기운이 빠진다. 전립선에 안 좋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최하연입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주제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을 모른 채로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과학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자위행위가 실제로 여러분의 전립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의학계에서 이걸 인정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영상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진짜 지식을 얻으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백 년 동안 자위행위라는 건 금기시되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신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얘기 자체를 꺼내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위행위를 하면 정력이 빠진다, 몸이 허해진다, 수명이 줄어든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위행위를 하면 탈모가 온다는 말도 믿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현대의학은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진짜 위험한 건 자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이 문제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들어온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자위행위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 몸의 생물학적 구조에 있어요. 사정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낡은 미신은 버리시고 과학을 받아들이실 때가 됐어요. 자, 이제 의학계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중요한 발견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무려 32명의 남성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20% 정도 위험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게 21회가 정답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규칙적인 사정 활동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요 이론은 이래요. 사정이 전립선을 위한 천연 세척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정을 하면 전립선관에 축적될 수 있는 독소, 노화된 세포, 그리고 잠재적인 발암 물질들이 배출돼요.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집 청소하는 거랑 비슷해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면 먼지랑 세균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왔던 것과는 반대로 이 행위는 실제로 질병 예방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정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거든요. 호주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20대의 사정 빈도가 높았던 남성들이 나중에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인과관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 연구들이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배우자가 있는데 자위행위를 해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배우자가 계신 분들의 경우 성관계를 통한 사정도, 자위행위를 통한 사정도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는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규칙적인 사정 활동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60대, 70대가 되시면 배우자분의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관계가 예전만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세요. 내가 자위를 하면 배우자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위 행위가 배우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행동이라는 걸 서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대화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주제로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혼하셨거나 사별하셨거나 아직 재혼을 안 하신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께는 자위 행위가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굳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제한 없이 마음대로 자위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까요? 답은 아니오예요. 여러분이 균형을 유지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 빈도가 아니에요. 강박적인 중독이에요. 자위행위가 긴장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될 때 문제가 시작돼요. 중독은 발기부전, 성욕 감소, 그리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과도한 자위행위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고갈시켜서 여러분의 뇌가 강박적으로 도파민을 찾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퇴직 후에 할 일이 없어지면서 하루에 여러 번 자위를 하시게 됐대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셨다는 거예요. 결국 발기 기능도 약해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셨대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중독의 패턴이에요. 핵심은 절제와 조절이에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일한 것이 될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적절한 빈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본인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위행위 후에 기분이 어떠신가요? 상쾌하고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자위행위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허탈하거나 더 피곤해지신다면 빈도를 좀 줄이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위행위를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는 약처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위행위로 도피하시는 거죠. 이건 좋지 않은 패턴이에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강한 방법들이 많아요. 운동도 있고, 취미 활동도 있고,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도 있어요. 자위행위가 스트레스 해소의 유일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까 제가 안전하고 유익하게 이 습관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 나름의 권고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의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둘째, 도피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함에서 벗어나려고 자위를 하신다는 걸 깨달으시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감정을 다루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마음 건강도 중요해요. 힘드신 거 있으면 참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셋째, 균형을 유지하세요. 자위를 유일한 즐거움의 원천으로 만들지 마세요. 배우자와의 친밀감은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자기 만족과 관계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세요.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도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취미 동호회 활동을 하시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거나요.
넷째, 전립선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자위행위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검진을 안 받으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50세 이상 남성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다섯째,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 소변을 볼 때 불편하시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셨거나 밤에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거나 하시면 꼭 비뇨기과에 오세요.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창피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매일 이런 환자분들을 보는 게 일이에요. 빨리 오실수록 치료도 쉬워져요.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더 답변 드릴게요. 질문 하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자위해도 되나요? 전립선 비대증, 우리가 BPH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있으신 분들도 자위 행위 자체는 괜찮아요. 오히려 전립선액을 배출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시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질문 둘. 나이가 많아도 자위해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어요. 70대, 80대가 되셔도 성적 욕구가 있으신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발기가 예전만큼 잘 안 되신다고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완전한 발기가 아니어도 사정은 가능하고 그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는 도움이 돼요. 질문 셋. 자위행위를 너무 오래 안 하면 문제가 있나요? 전립선액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으면 정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배출 기전이 있어요. 몽정이라고 아시죠? 잠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몽정 빈도도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정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서 꼭 자위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질문 넷. 자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위생 관리가 중요해요.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또 너무 세게 하시면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건조해지시잖아요. 윤활제를 쓰시면 마찰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실 수 있어요. 수용성 윤활제를 추천드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자위 행위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특히 자위 행위가 무조건 해롭다거나 무조건 이롭다는 극단적인 주장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의학적 사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적절하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과학 자체를 불신하시기도 해요. 과학은 돈 받고 하는 거다. 제약회사가 뒤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요. 물론 모든 연구를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그냥 무시하시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의학의 발전 덕분에 우리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위행위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과학은 적절하게 하면 전립선을 보호하는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진짜 문제는 그게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중독이 될 때예요. 여러분은 이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건강의 주도권을 잡을 힘이 있어요. 20년 넘게 비뇨기과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이 주제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하게 걱정하셨던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위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 없이 건강하게 하시면 돼요. 물론 과하지 않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제 채널 최하연 의사 구독하시면 남성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릴게요. 특히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게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최하연 의사였습니다.